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과잉 민원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바디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봤거든요.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성한다라고 하시면서 공무원이 보디캠을 착용하면 민원인도 행동을 조심하지만 공무원도 언행이 조심스러워질 거다 하시면서 이제 보디캠 몸에 착용하는 이 카메라를 민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각종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이 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는 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네, 시민을 보호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각종 부정부패까지 사라지는 건 덤일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주로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서 녹음도 그렇고 또 악성 민원인 잡자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게 우려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의견 있으실까요? 찬성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 CCTV를 설치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걱정했습니다. 네.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은 이제 바디캡을 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스스로도 행동을 더 조심할 거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조심하고 저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우 강력하게 찬성하고 또 빨리 보급됐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 우리 구에 도입되는 바디캡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많이 보다 보니까 머리가 길다 보니까 뒤쪽 후방은 안 지키더라고요. 네. 그런 애로사항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 의견에서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침해 우려된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덧붙일 의견 있으실까요? 범죄 현장에서 증거 수집 보존을 위한 그 경찰의 바디캡 사용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는데 그 바디캡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되고 또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아니어야 되고 이제 합리적 범위 이내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다급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가 좀 의문시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좀 과도한 사생활이 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또 공권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좀 바디캠 사용하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경찰의 불신 검문을 통해서 좀 불쾌한 경험을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바디캡 사용이 좀 자의적 해석으로 되지 않도록 경찰관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교수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그 시범 운영 기간에도 그 촬영하는 요건을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그 범인을 체포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고 불신검문 뭐 사실상 지금 뭐 사문화되어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범 기간에도 촬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반 의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해외에서도 바디캠 경찰관분들이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럼 특히 서구 사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은 서구 사회에서 그 도입이 된 배경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2014년도에 그 미주리주에서 있었던 그 10대 소년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한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됐고 또 폭동이 일어났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터에 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면은 과잉 진압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도입이 됐고 영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영국도 똑같아요. 상황이.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했고 그 상황으로 사망 사건으로 폭동이 일어났고 또 5명의 시민이 더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착용하게 된 겁니다. 다만 우리하고 좀 비슷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독일 같은 경우인데요. 독일은 경찰이 폭행당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디캠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찬반 의견 모두, 그러니까 바디캠은 경찰도 필요하고요. 시민도 필요하고요. 경찰 시민과의 상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다는 거죠. 네.
그런 의견에서 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생활 보호나 그다음에 뭐 초상권 침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기술력을 어떻게 잘 융화시킬 것인가, 그 문제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도입 여부에 대한 문제는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그 여러 나라 사례를 들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께서 네. 그러면 네. 좋은데 어떤 네. 부분들이 좀 이게 선결돼야 된다,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주시면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녹음이나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저희 이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이나 녹음이 다른 외부적 요소가 개입된 조작된 자료가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게 자기들이 여기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녹화되는 것이 바로 중앙 장치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경찰이나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의 어떤 제도 시스템은 도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네. 향후를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민간 단체에서 이제 우리 관공서 특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휘슬의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법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마무리 돼갈 시간 되니까 좀 역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또 한편으로 이러한 장치들로서 공무원을 보호하게 되면 공무원들 역시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또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더 완벽해져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더 무게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영리한 민원인들은 들어올 때부터 녹음기와 휴대폰 녹화를 켜고 민원 상담을 오히려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예. 민원인들은 우리가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녹음 녹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한 거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녹음 녹화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민원의 그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뭐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청장과의 뭐 대화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예. 홈페이지에 딱 그 배너란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뭐 공무원이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호출 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분명히 많이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장치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다만 민원인들을 대응할 때 정도를 벗어나는 민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상 민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종의 화풀이하고 분풀이하러 가는 것이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적절한 선을 네. 좀 잘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은 이제 악성 민원, 과잉 민원이었기 때문에 과잉 민원을 뭐 줄일 수 있는 뭐 나름의 제안이랄까요?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으면 제가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하시는 게 낫지 그럴까요?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위원장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오늘 과잉 민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과잉 민원보다는 그 훈훈한 미담이 훨씬 더 많은 사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민원인 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미담들이 우리 사회도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잉 민원을 민원인과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개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과잉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 저는 분명히 있다 보고요. 과잉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원 담당자가 안전장치도 필요하지만 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민원인과 민원인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사회적인 노력도 좀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걸 미루는 그 우리 공직풍토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과잉 민원 해결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 보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 민원 해소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의 변화가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민원의 수준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민원 처리법까지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 법에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 조치를 수립하라는 의무사항도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작년에 시행이 되고 아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5만여 건의 그
위법한 악성민원 사건이 한 12,000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도적인 노력이 투입이 돼서 악성민원이 감소한다는 걸 최소한 1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이 된 만큼 그 관련된 정책들을 더 저변에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경찰관분들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했어도 말을 못 한다니까요. 본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미숙하게 한 것이 오히려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그 민원에 대응하는 공동 대응팀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좀 개인의 문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 그 생각 들더라고요.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네. 바디캠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 이제 바디캠 사용합니다라는 표현과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접점이 안 맞아서 언성이 좀 올라가네요. 우리 바디캠을 좀 사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 바디캠 좀 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바디캠을 누르는 행동은 똑같았지만 천양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있어서도 좀 이것을 민원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민원인도 공무원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민원들은 우리가 당연히 공무원으로 해야 될 민원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서희초등학교의 교사님의 사망 사건, 그리고 세무서의 민원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보면 저는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이제 이건 바로 범죄다. 이런 악성 민원에서 그 개인의 삶이 그리고 생명까지 잃게 된다.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를 더 강화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게 다시 재발할 수 못하게 하고 예방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하나의 가족이고 누구의 가족이기도 하고 딸과 또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민원처리법에는 민원인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협조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무입니다.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잊지 않는 그런 민원 문화가 갖춰지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